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는 32살의 여성으로 불과 1년 전 5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과 이혼을 하며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원수 같은, 아니 왼수 같은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먹고 살만해지니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거든요. 그러나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된 제가 참을 수 없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남편놈이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아픈 저희 엄마를 찾아가 난동을 피웠던 겁니다. 그 충격으로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고 전 큰 상심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조차 않던 남편놈은 기어이 저희 엄마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큰 사고를 치고 말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벌이고 맙니다. 결국 그런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뜻밖의 귀인이 등장해 남편놈을 혼내주며 제대로 복수를 해주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남편놈이 얼마나 기막힌 인간이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은 뜻밖의 계기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건 제가 26살 때의 일인데 친구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며 20대 한창의 나이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비신랑을 저에게 인사시켜 준다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늦은 결혼하는 추세라 친구의 말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전 친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인사시켜 주겠다는 친구의 예비신랑을 만나러 간 자리에 친구 예비신랑이 자기 친구라며 한 남성분을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 되었고요. 저와 첫 만남이 있은 후 남편은 친구 신랑을 조르며 저와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 신랑의 주선으로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은 연상이었는데 저와 만났을 때만 해도 막 사업을 시작한 초짜 사장님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와 결혼하고부터 남편 사업도 점점 잘 되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며 저보고 자신의 행운의 여신이라고 복덩이라 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제가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림을 하며 남편을 잘 뒷바라지한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인지 다정다감한 성격의 남편은 저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4년쯤 흘렀을까. 정말 뜻하지 않은 슬픈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으니까요. 엄마가 갑자기 복통이 생기고 살이 갑자기 빠져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 검사를 하게 되었고 췌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까지 암이 전이가 된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먼저 떠난 아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지병으로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엄마까지 아프자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전 엄마를 포기할 수 없었고 병원 치료를 하며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엄마의 간병을 하며 엄마와 저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다행이라면 아직 저와 남편 사이에 자식이 없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20대에 조금은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던지라 그때 남편과 아이를 좀 늦게 갖기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집과 엄마 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챙기면 되었는데 아무래도 엄마에게 신경을 쓰게 되니 남편에게 소홀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은 괜찮다면서 그런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며 응원을 해주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엄마는 다행히 저의 노력 덕분인지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를 하며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기적적으로 증세가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전 엄마가 아파 힘든 상황에서 엄청난 배신까지 당하고 맙니다. 남편 놈이 제가 엄마를 병간호하는 사이 다른 젊은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날은 엄마의 병간호를 하고 간병인 분에게 저희 엄마를 맡기고 잠시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저의 SNS로 DM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온 메시지인 DM을 확인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언니, 안녕하세요. 전 우리 윤띠기 오빠랑 연애 중인 23살 지훈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는 오빠와 저 사이를 언니에게 밝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언니, 오빠가 저 많이 사랑한대요. 언니보다 더요. 이제는 언니 나이 들어서 얼굴에 주름도 많고 얼굴도 보기 싫다네요. 크크크. 그러니까 언니 오빠랑 저 사이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물러나 주세요.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고 그러니까 언니가 있는 그 자리 언니 자리가 아닌 바로 제 자리라고요.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우리 윤띠기 오빠 언니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오빠랑 나랑 알콩달콩한 모습 언니가 우리 오빠랑 헤어져 줄 때까지 많이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눈 좀 뒤집혀 보세요. 상간녀가 보내준 남편과 상간녀의 바람 피우는 모습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순간 충격으로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으니까요. 저에게는 며칠 출장을 가 집을 비운다던 남편 놈이 상간녀와 부산으로 여행을 간 상태였던 겁니다. 전 바로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아주 제대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당신 나같이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지금까지 호강하며 잘 살았잖아? 그만했으면 나도 해줄 만큼 해준 거 아닌가? 당신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 게 누구 덕분인데? 당신 그만큼 호강시켜줬으면 나도 이 정도 바람은 피울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왕 들키게 된 김에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나 이제 더는 당신 안 사랑해. 당신 보면 이젠 더는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당신 늙어서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아줌마 같아진 거 알아? 그에 비해 우리 지훈이는 얼마나 어리고 예쁜데. 내가 사랑하는 건 우리 지훈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니?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긴 뭐가 죄가 아니야? 가정 있는 놈이 지 마누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으면 그걸로 이미 죄인인 거야. 그리고 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고? 나보다 5살이나 많은 늙은 배불뚝의 아저씨한테 들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얼굴에 난 주름이라 보고 나한테 말해. 그리고 당신 사업이 혼자 노력해서 잘 된 거니? 너 사업한다고 밖에서 일하는 동안 나도 너 뒷바라지 한다고 피똥 싸도록 고생했어. 네가 가지고 오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아끼고 아껴서 집안 살림하면서 너 사업 잘 돼서 자리 잡을 때까지 나도 같이 힘들었다고. 우리 아이 없는 것도 너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누구는 두근거리고 설레어서 너랑 계속 살았는지 아냐고. 지금 뭐라고 했어? 배불뚝이 아저씨? 내 배가 어디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지훈이가 나보고 내 또래보다 젊어 보인다고. 내 배 정도면 아기 뱃살 수준이라고 귀엽다고 했다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그만 갈라서자. 나 우리 지훈이 많이 사랑해. 나도 더는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이혼해서 정식으로 우리 지훈이랑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당신이 그만 물러나 주라. 물러나긴 뭘 물러나?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해 주는데. 너 그리고 만약 네 놈이 바람 피운 거 우리 엄마한테 말하기만 해봐. 그때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건지 내가 제대로 느끼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사업에 성공해 살만해지니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병간호를 하느라 잠시 한눈판 사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 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쓰레기였어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상간녀와 합심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엄마를 간병하는 와중에도 남편 놈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저와 이혼해달라고 전화와 문자를 해댔고, 상간녀는 계속해 SNS로 저에게 DM을 보내며 그동안 남편과 만나며 쌓았던 추억이라며 바람 피운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리 없는 엄마는 최근 들어 남편 얼굴을 보기 힘들어지자 저에게 안부를 물으며 찾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김서방은 많이 바쁜 건가? 요즘 보고 싶은데 얼굴을 통 볼 수가 없네. 아, 요즘 새로 시작한 일 때문에 바쁜가 봐. 내가 조만간 김서방한테 이야기해서 엄마 보러 병원으로 오라고 할게. 아니야, 바쁜 사람을 뭐하러. 얼굴이야 나중에 천천히 되니까 괜한 사람한테 부담 주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그때 드는 생각은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엄마한테 절대 들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사실 저희 남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게다가 남편도 그동안은 저희 엄마가 잘했었으니까요. 엄마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자주 친정에 찾아가고 같이 여행도 가고 정말 저희 엄마와는 모자지간처럼 지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면 아픈 엄마가 충격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병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남편 놈이 제 속을 뒤집으며 큰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으니까요. 엄마의 간병을 마치고 잠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놈이 그날은 상간녀와 만나지 않은지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을 무시하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새로 씻고 화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대 서랍에 있던 제 보석함에 보여야 할 결혼반지며 예물이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혼식 때 맞췄던 결혼반지가 제법 값이 나갔던 거라 잃어버릴까봐 전 결혼반지 대신 다른 반지를 끼고 다녔었거든요. 반지 하나만 안 보이며 제가 어디다 놓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결혼할 때 예물로 받았던 다른 보석들도 사라진 상태라 이상하게 생각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제 눈치를 보던 남편 놈이 묻더라고요. 당신 못 찾아? 보석함에 있던 내 결혼반지랑 폐물들이 사라져서. 혹시 당신 본 적 있어? 그거 우리 지훈이 줬어. 저번에 보더니 예쁘다고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당신이 안 차고 다니는 것 같아서 선물로 하라고 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전 화를 꾹 참으며 남편에게 묻고 말았죠. 그래? 그런데 우리 집에 있던 내 결혼반지랑 폐물들을 그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봤을까? 너 설마 우리 집까지 그 애를 끌어들였니? 설마 내가 그런 짓까지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나도 양심은 있다고. 내가 그런 인간 쓰레기처럼 보여?
그러나 제 말에 말을 더듬거리며 눈을 피하는 남편의 행동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남편 놈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똑똑히 따져 물었죠. 그러면 네 상간녀가 내 결혼 반지며 예물이며 예쁜지 어떻게 알고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라.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 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말았습니다. 아유, 아파. 아프다고. 그래, 하자, 이혼. 이 썩을 놈의 자식. 네 말대로 너는 인간 쓰레기니까 너 같은 쓰레기 놈이랑 나도 더는 못 살겠다. 너 당장 내 결혼 반지랑 폐물들 안 가지고 오면 네 상간녀 절도범으로 경찰에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당장 찾아와. 내가 이혼하면서 네 놈한테 당한 것까지 전부 위자료로 받아낼 테니까 각오나 해라, 이 자식아. 그렇게 저는 남편 놈과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봐서 저희 엄마가 최대한 충격받지 않도록 남편과 헤어진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엄마도 이상함을 눈치채게 될 거고 차라리 그 전에 말씀드리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일단 조심하도록 입단속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나와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말할 때까지는 기다리며 엄마한테 입조심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 놈은 정말 인간이 아닌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죠. 엄마 병간호하느라 그동안 은행에가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라 엄마에게 말하고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병원을 비운 사이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 놈이 그 틈을 이용해 엄마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곤 제가 이혼해주지 않을까 봐 저희 엄마에게 자기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렸죠. 저는 그 사실을 은행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 병실 문 앞에서 듣고 말았고요. 미영이가 김서방이 요즘 바빠서 병원에 못 찾아오는 거라고 하던데 오늘은 웬일이야? 바쁜 일은 다 끝난 건가? 우리 김서방이 나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그게 아니고 장모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릴 일이 있어서요. 저희 집사람 좀 설득해달라고요. 어? 우리 미영이를 설득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저 장모님, 사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미 서로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되었고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모님 아시면 충격받는다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혼을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잘 말해서 저 이혼 좀 시켜주세요.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 두고 김서방 자네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 건가? 그래서 우리 딸이 이혼 안 해줄까 봐 나보고 우리 딸 자네랑 이혼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온 거고? 역시 우리 장모님이시라니까. 역시 장모님은 눈치가 빠르세요.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랑 이혼할 수 있도록 장모님께서 장모님 딸 설득 좀 잘해주세요. 제가 바람나서 이혼하자고 했다고 이 여자가 요즘에 얼마나 독해졌는지 저랑 눈만 마주쳐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게 아주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귀신이 저 잡아먹겠다고 달려들 것 같은 표정이라고요. 장모님은 제 마음 이해해 주시는 거죠? 저 지금 만나는 우리 지훈이랑 빨리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저 왼수놈은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해도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건데 그것조차 구분을 못하고 있었죠. 그것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아픈 저희 엄마한테 집 바람난 상간녀랑 살겠다고 개소리를 해대는 꼴을 저는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엄마 병실에 있는 남편놈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놈에게 달려들기도 전에 아프신 저희 엄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신 건지 남편놈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버렸어요. 이 호래놈의 자식! 감히 우리 딸을 두고 바람을 펴? 그래놓고 바람 피운 년이랑 살겠다고 감히 나한테 우리 딸이랑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 피눈물 흘리게 한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헛소리야. 너희 놈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네 놈 어디 나한테 맞아 보라고. 엄마는 남편놈의 머리끄덩이를 잡은 채 패기 시작했고 저도 바로 남편놈에게 달려들었죠. 이 죽일 놈, 나쁜 놈! 아픈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서 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 새를 못 참고 와서 아픈 우리 엄마 속을 뒤집어놔? 너는 인간도 아니야! 아파! 아프다고! 누가 나 좀 살려줘요! 남편놈은 그렇게 저와 엄마에게 맞다 안 되겠는지 바로 불이 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와 저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충격받지 않도록 내가 잘 준비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게 돼버렸네. 그런 힘든 일이 있었으면 힘든 일이 있었다고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왜 바보같이 혼자 참고 있었어? 엄마가 김서방 많이 좋아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알게 되면 혹시 충격받고 더 아파질까봐 그래서 그랬지. 이 맹추야. 내가 김서방을 좋아했던 건 우리 딸한테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고마워서 좋아하고 잘해줬던 거지. 내 새끼 아프게 하는 것들 그게 누가 됐든 난 싫다. 난 절대 용서 못해. 엄마 정말 미안해. 김서방이랑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줬어야 했는데 엄마도 아픈데 나까지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건 누가 봐도 바람 피운 그놈이 잘못한 건데 왜 잘못한 것도 없는 우리 딸이 엄마한테 사과해? 엄마야말로 미안해. 이럴 때 우리 딸한테 힘이 돼줬어야 하는데 엄마가 아파서 저런 썩을 놈이랑 이혼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참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어서 나아. 어서 나아서 우리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러자. 엄마가 열심히 치료받아서 얼른 나을게. 엄마, 에휴, 착한 내 딸. 그날 엄마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놈에게 제대로 된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믿기지 않은 슬픈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놈이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인지 암세포가 줄어들면서 점점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엄마는 다시 병세가 악화하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일찍 제 곁을 떠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저 홀로 남게 된 것이죠. 엄마가 일찍 떠난 것이 꼭 제 탓만 같아서 그저 미안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놈의 만행으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뻔뻔하게 전 남편놈이 찾아왔던 겁니다. 당신이 무슨 염치로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긴 본인이 아프셔서 돌아가신 거잖아. 왜? 당신 엄마가 암 걸려서 돌아가신 걸 내 탓이라도 하고 싶어서? 당신 엄마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건 아니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장모님 장례식에서 상조 노릇 좀 해야겠다. 당신이랑 이혼하느라고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만 내가 어디 뜯긴 돈이 한두 푼이어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당신한테 뜯긴 위자료라도 좀 걷어가야겠다는 소리야. 주변 지인들이랑 사업하는 거래처에 내가 뿌린 부조금이랑 조유금이 꽤 돼서 이번에 한몫 단단히 잡아야겠어. 이대로는 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거든. 우리 지훈이도 나보고 그러라고 하고 이미 사람들에게 전부 부고 문자 돌렸으니까 곧 몰아닥칠 거야. 내 손님들이 낸 조의금은 내가 챙길 거니까 한 푼이라도 건들기만 해. 그때는 당신 엄마 장례식장이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테니까. 사람들은 당신이랑 나랑 이혼한 거 모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순간 저는 정말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진짜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전 왼손놈의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남편이 하는 행동은 저희 엄마를 2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남편 놈의 2귀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해 양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아!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놓지 못하겠어! 보니까 당장 놓으라고! 이 나쁜 자식! 네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가 이혼해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바람난 년이랑 빨리 살고 싶어서 아픈 우리 엄마 찾아가 나랑 이혼시켜달라고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 일찍 돌아가시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런 우리 엄마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조의금까지 걷어갈 생각을 해? 그런 니놈이 우리 엄마 장례식에 상주를 하겠다고? 니놈은 양심이란 것도 없냐? 너 같은 놈은 나한테 좀 혼나봐야 해.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어. 당신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참을 줄 알고. 그러자 남편 놈도 저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왼수놈의 행동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저희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엄마의 지인분들이 나서주기 시작했으니까요. 저 썩을 놈이 우리 순영이 딸 두고 바람을 피우더니 이제는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아주 깽판을 치네. 너희 개만도 못한 자식, 이리 좀 와봐. 네 놈이 우리 순영이 일찍 죽게 만들었지?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네 놈 패고 간방 가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우리 순영이 한 다 풀어주고 말겠어. 엄마의 지인분들은 전 남편 놈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잡더니 전 남편 놈의 얼굴을 핥히고 머리를 뜯고 다리까지 물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전 남편은 자기가 엄마의 장례식장에 잘못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지 엄마의 지인분들을 재빨리 뿌리치며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에이! 저렇고 치사해서 지금은 물러나지만 어디 두고 보자고. 당신 내가 이따 저녁 때 다시 찾아올 테니까 당신 엄마 장례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나 쫓아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내가 진짜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장모님 장례식장을 제대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이따가 사람들 없을 때 내 이름으로 얼마나 돈 걷었는지 확인하러 올 테니까 내 돈 가로챌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어디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찾아와봐. 그때는 나야말로 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전 남편이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엄포를 했지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남편 놈이 또다시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찾아온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줄 작정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마저 저 왼수놈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엄마의 장례식장까지 이용해 남편 놈은 지인들까지 속이며 얼마나 돈을 베껴 먹으려고 했던 것인지 남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놈의 지인들이며 거래처 사람들이며
줄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주 특별한 인물이 저희 엄마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엄마의 오랜 고향 친구분으로 엄마가 젊은 시절부터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살아계실 땐 저희 아빠와도 친하게 지내셨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와 피는 안 섞인 분이시지만 전 늘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삼촌은 조립 컴퓨터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소환이 좋으셔서 제법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삼촌은 조립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한 번 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도와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저희 엄마와 아빠를 큰 은인처럼 생각하셨고요. 삼촌, 어쩌면 좋아요. 엄마가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저 이제 혼자 어떻게 해요? 미영아, 우리 조카 딸 혼자 얼마나 고생 많았어. 녀석, 걱정하지 마. 이 삼촌이 있잖아. 내가 누나한테 입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거 갚기 위해서라도 미영이 너는 내가 꼭 지켜줄 거다. 삼촌. 아이고 미영아. 아유. 그런데 누님이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내가 찾아가서 얼굴 봤을 때만 해도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병세도 좋아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못해도 1, 2년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삼촌, 이게 다 그 왼수 같은 놈 때문이에요. 왼수 같은 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나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실 삼촌, 저희 남편이란 인간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충격받을까 봐 숨기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바람 피운 여자랑 살겠다고 엄마를 찾아가 저랑 이혼하는 걸 도와달라고 헛소리를 했지 뭐예요. 그 이후에 제가 남편 놈이랑 갈라서긴 했지만 그때부터 엄마가 다시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순영이 누나 사위라고 해서 내가 지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누가 밥 벌어먹고 살게 해줬는데?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저희 남편을 도와줬다니요? 사실 전 남편은 컴퓨터 조립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던 삼촌은 저와 결혼할 신랑이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엄마와 제가 미안해할까 봐 몰래 남편 회사와 거래하며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남편 회사가 잘 되고 있었던 이유가 남편이 사업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뒤에서 모르게 삼촌이 도와주고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삼촌이 처음 전 남편을 만났을 때 저와 엄마 몰래 전 남편 놈을 도와줘야 하는데 혹시 저희 결혼식 때 찾아온 삼촌 얼굴을 기억하고 알아보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 남편 놈은 삼촌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삼촌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우리 누나 사위라고 해서 내가 도와줬던 건데 이제는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 마침 재계약하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참에 그놈이랑 회사 거래도 전부 끊고 아주 끝장을 내버려야겠어. 미영아, 걱정하지 마. 이 삼촌이 우리 조카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누나 가슴에 대못박아 떠나게 한 그놈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삼촌, 그게 정말이에요? 저 엄마 이렇게 보내고 너무 억울했었는데 그 인간 정신 차리게 혼내주시면 저도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미영이 너 힘들게 하고 누나 가슴 아프게 해서 네 남편 혼내주려는 것도 크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회사 대표로 있는 회사와도 나도 거래하고 싶지 않구나.
괜스레 그런 회사와 거래했다가 나중에 무슨 구설에 휘말리려고. 요즘은 회사도 이미지가 중요해서 우리 회사에서 바람 피워서 조강지쳐 버리고 장모까지 일찍 죽게 만든 놈의 회사 부품을 쓰는 걸 고객분들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거다. 썩은 가지는 미리미리 잘라놓는 게 좋아. 그러니까 미영아, 힘내라. 앞으로는 이 삼촌이 누나 목까지 대신해서 널 잘 돌봐줄 테니까 절대로 희망 잃지 말고. 네, 삼촌. 정말 고맙습니다. 삼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 회사 물건의 대부분을 쓰는 주 거래처가 삼촌네 회사였고, 만약 삼촌 회사가 그 왼손놈의 회사와 거래를 끊는다면 잘은 몰라도 망하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장례식까지 망치며 이용하려고 한 전 남편 놈을 제대로 혼내주며 결판을 내고 싶다는 삼촌의 말에 저는 전 남편 놈에게 연락해 엄마 장례식장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전 남편은 앞으로 불어닥칠 자신의 미래도 모른 채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는 건데? 오라. 역시 여자인 당신 혼자 상주하기 힘드니까 나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아쉬워서 지금 나 찾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내가 지금 갈 생각이 없거든. 이따가 저녁 때나 내 이름으로 조의금 얼마 들어왔나 확인하러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 지금 우리 지훈이랑 있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래? 지금 당신 찾는 분이 계셔서 전화한 건데 그러면 그냥 가시라고 해야겠네. 그분 말로는 당신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주요 거래처 대표님으로 조의금도 건하게 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당신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하면 되겠다. 당신 바쁘다고 방해하지 말랬다고 했다고 전하면 되는 거지? 뭐야? 너 미쳤어? 왜 그걸 지금 말해? 정말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 테니까. 너한테 준 위자료 전부 거두려면 아직 한참 남았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남편 놈은 30분도 안 돼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저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어딨어? 조의금 두둑히 낼 거라고 했던 우리 주요 거래처 대표님이라고 하신 분. 김 사장,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있었나? 아이고, 저희 장모님 부고도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 박 대표님께서 어떻게 여길... 그야 당연히 내가 불렀으니까 왔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우리 박 대표님이 누구인 줄 알고 불러? 당신 몰랐어? 박 대표님이랑 나랑은 끊으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사이인 거?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나한테는 바람 피웠다고 이혼까지 하면서 위자료까지 받아가더니 너야말로 그동안 나 몰래 박 대표님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역시 모 새끼 눈엔 모 같은 것만 보이나 보네. 네 놈이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여기 소개할게. 당신 주요 거래처 회사 대표님이자 우리 엄마 동생인 박기덕 삼촌이셔. 박기덕 삼촌? 박 대표님이 당신 삼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랑 성씨도 전혀 틀리고 지금 나 놀래는 거지? 너 모르고 있었니? 너는 니놈 회사가 니놈이 잘나서 그렇게 잘 됐는 줄 알았지? 우리 삼촌이 네가 내 남편인 거 알고 나 도와주려고 지금까지 니놈 회사랑 거래하고 있었던 거야. 기덕이 삼촌 우리 엄마 고향 후배로 삼촌이 사업 망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 엄마가 도와줘서 사업에 재기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박 대표님이 당신이랑 나랑 왜 이혼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당신 오면 알려주려고 아직 말 안 했어. 아니야 여보. 절대 말하지 마. 당신이 지금 말하는 순간 내 인생 전부 끝장이라고. 나 지금 당신 눈앞에서 당장 꺼져주고 장모님 조의금 걷는다고 당신 앞에 알짱거리며 괴롭히지도 않을 테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했던 거 전부 사과할게. 아니지. 절대 그럴 수 없지. 삼촌, 저희 전 남편놈이 어떤 인간인지 궁금하셨죠?
제가 지금부터 잘 소개할게요. 저희 전 남편 놈은요,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에서 사업 성공시켜놨더니 저 배반 때리고 젊은 년이랑 바람 피운 더러운 쓰레기고요. 저랑 이혼하고 싶어서 췌장암 사기로 고생하는 저희 엄마 찾아가 바람난 년이랑 살고 싶다면서 저랑 이혼하는 거 도와달라고 했던 짐승 새끼예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자기 때문에 충격으로 일찍 돌아가신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지금처럼 자기가 저한테 준 위자료만큼 돌려받아야겠다면서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지인들 불러 조의금 걷고 있는 아주 상종 못할 작것이죠. 김 사장, 지금 우리 조카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인가? 바람 피워서 우리 조카 마음고생 시킨 것도 모자라 나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우리 누나를 네 놈이 바람 피운 년이랑 살고 싶어서 충격받게 일찍 돌아가시게 했다고? 그도 모자라 지금 네 놈이 잘못했으면서 우리 조카한테 준 위자료 돌려받겠다고 이젠 남남인 우리 누나 장례식장에까지 와서 조의금을 걷겠다고 깽판 부린 거냐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박 대표님.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집사람 도와주려고 온 거라고요. 이놈이 어디서 감히 거짓말이야? 니놈이 여러 곳에 부조금이랑 조의금으로 뿌린 돈 많다면서 우리 누나 장례식장 와서 우리 조카한테 준 위자료만큼 걷어야겠다고 니놈 이름으로 들어온 돈은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이미 우리 조카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고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 어차피 니놈 회사랑 거래했던 것도 우리 조카 딸 남편이라 그랬던 거고 니들 이미 갈라서서 남남이겠다. 나도 더는 도와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계약 기간 끝나는 대로 김 사장 니놈 회사랑 우리 회사 거래는 영원히 끝이니까 그렇게 알아. 안 돼. 안 됩니다.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이 원하면 나 지훈이랑 바로 헤어지고 당신한테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삼촌 마음만 돌려주라. 박 대표님 회사랑 계약 안 하면 우리 회사 끝장이란 말이야. 앞으로는 내가 정말 바람도 피우지 않고 당신한테 잘할게. 내가 또다시 당신 두고 바람 피웠다가는 내가 사람이 아니고 개다. 미쳤냐?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시게 만든 놈이랑 내가 다시 합치게?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살았다간 우리 엄마가 억울해서 제대로 눈도 못 감으실 거다. 그리고 나 아직 모르나 본데 넌 이미 개다 이 자식아. 그리고 전 바로 사람을 불러 전 남편 놈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제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발악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죠. 제가 바로 경찰을 불렀거든요. 그제야 전 남편 놈도 겁을 먹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놈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은커녕 1원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 놈과 저는 이미 부부도 아닌 남남이었고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낸 사람들의 조의금을 멋대로 훔쳐갔다가는 제가 도둑으로 신고해버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속아 조의금을 낸 분들에게는 남편 놈에게 연락처를 받아내 일일이 연락을 드려 다시 조의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어찌 보면 남편에게 속아 조의금을 내게 된 피해자들이었고 남을 속여 받은 돈을 저희 엄마 장례식 비용으로 써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놈은 바람을 피워서 저와 이혼까지 했으면서 조의금을 걷기 위해 전 장모 장례식에 지인들을 부른 게 소문이나 친구들이며 거래처 사람들이며 쪽이랑 쪽은 다 당하며 욕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 회사는 저희 삼촌이 거래를 끊자마자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고요. 저희 삼촌이 거래를 끊자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 같은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본인의 능력으로 회사가 잘 되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뒤늦게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몰랐는데 삼촌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알아보니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 피운 증거들은
본인들이 저에게 보낸 문자며 SNS DM의 사진이며 아주 넘쳐났으니까요. 그런데 상간녀는 저에게 줄 위자료가 없는지 또다시 SNS DM에 전화로 연락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만나려고 했지만 제가 스토커로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까지 내게 되며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그게 범죄란 사실조차 모르는지 계속해 연락해 괴롭혔거든요. 그렇게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고 나중에는 남편과도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사업이 망해 땡전 한 푼 없는 남편놈 옆에 더는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지인에게 듣기로는 남편놈은 상간녀가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옆에 붙어 있었단 사실을 알고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삼촌을 저에게 보내 저 대신 남편을 혼내준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그런 짓만 안 하고 돌아가신 저희 엄마와 저에게 용서를 빌었다면 남편의 회사까지 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받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재 전 작은 꽃집을 열어 운영 중에 있어요. 사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제 직업이 플로리스트였거든요. 아직 엄마가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고 많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하늘에 있을 엄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늘에 있을 엄마도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요. 다행히 제 곁에서 부모님처럼 저를 돌봐주시는 삼촌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